조진은 조조와 같은 학렬의 형제인 조서의 아들로 조서는 조조가 병사를 일으켰을 때 조조를 돕기 위해 병사를 모집하다가 주군의 관리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조조는 조진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제 자식처럼 길렀고 조비와 함께 지내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정사 삼국지 본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조진의 부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위략에 따르면 조진은 원래 진시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진백남이었고 그는 조조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평 말년에 원술의 패거리들이 조조를 습격하여 조조는 탈출에 성공했으나 계속된 추격을 받아 진백남의 집으로 도망쳤고 이에 진백남은 문을 열고 조조를 숨겨줍니다. 그 뒤 원술의 패거리들이 진백남의 집으로 와서 조조가 있는 곳을 묻자 진백남은 내가 바로 조조다 라고 말하고 조조를 대신해 죽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진백남의 공을 생각해 그의 아들인 진진에게 조씨를 하사하고 제 자식처럼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인 위서에 따르면 조진의 부친의 성은 나오지 않고 이름이 소라는 것만 언급되는데 그는 충직하고 성실하고 재주와 지혜까지 갖췄기에 조조가 가까이 여기고 신임했으며 초평연간에 조조가 의병을 일으키자 소도 무리를 모집해 조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주자사 황환이 조조를 죽이려 했고 이때 조조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으나 소는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 본전과 위략과 위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진의 부친이 조조를 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조진이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활을 쏴서 호랑이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조진의 용맹함을 장하게 여겨 그에게 호표기를 거느리게 합니다. 이에 조진은 조조의 신임에 부응하듯 영구현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공을 세웁니다. 이후 조진은 주로 대척 방면에서 활약을 했는데 편장군이던 시절에는 병사들을 인솔해 유비의 별장인 오란을 하변에서 공격해 격파하는 공을 세웠고 정촉 호군이던 시절에는 서왕 등을 통솔해 양평관에서 유비의 별장인 고상을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조비는 왕위에 오른 뒤 조진을 진서장군 가절 도독 옥량 주제 군사에 임명하여 서쪽에 군정을 맡깁니다. 황초 원년 장진 등이 추천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금송태수 소칙이 포벌에 나섰고 이에 조진은 장수 비어 등을 파견해 소칙을 지원하여 장진의 군대를 격파하고 장진의 목을 뺍니다. 위서에 따르면 황초 2년에 조진이 여러 장수와 주군의 병사들에게 명을 내려 배반한 이민족인 치원다 등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는데 5만여 명의 목을 베고 10만여 명의 포로를 사로잡았으며 양 111만 마리, 소 8만 마리를 산채로 잡는 전공을 올렸기에 하서 지역은 마침내 평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합과 함께 노수의 이민족 및 동쪽의 강족을 공격해 승리를 거둡니다. 황초 3년 조진은 수도로 소환되어 상군 대장군 도독 중외제 군사에 임명되고 가저로를 하사받은 뒤 곧바로 정벌을 위한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조진은 하우상과 함께 군을 지휘하여 장합, 소왕 등을 거느리고 강릉 방면을 통해 공격해 들어갔는데 강릉성을 포위한 뒤 포산을 세우고 땅굴을 파고 막루를 세워 화살을 비오듯 쏟아부으며 공격을 했으나 그때 강릉성의 수비를 맡은 오해 장수 주연이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버팁니다. 이와 같이 주연이 시간을 벌었기에 제갈군과 반장 등이 이끄는 오해 지원군이 도착했고 위나라 진영 내에서 질병까지 발생해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 조진과 하우상은 퇴각합니다. 황초 7년 조비는 자신의 병환이 악화되자 조진, 조슈, 진군, 사마이를 부른 뒤 유조를 받들어 정사를 다스리는 것을 보좌하라 명합니다. 그리하여 조비가 죽은 뒤 조예가 즉위하였는데 조예는 조진을 대장군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태화 2년 제갈량의 1차 북벌이 시작되는데 제갈량은 야곡을 통해 미현을 공격할 거라는 소문을 낸 뒤 조응과 등지로 하여금 의군으로 기곡을 막도록 했고 자신은 직접 본대를 이끌고 진격해 기산을 포위했기에 남한, 천수, 안정 세 군이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에게 호응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진은 제갈량의 기만책에 넘어가 여러 군대를 이끌고 미연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 조진과 제갈량의 1차전은 조진이 제갈량에게 한 방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황제인 조예가 장안에 주둔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고 장합이 신속하게 진군하여 촉의 장수 마석의 군대를 격파했기에 전쟁은 위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조진은 반란을 일으킨 지역에 대한 토벌에 나섰는데 안정군의 백성 양조 등은 관리와 백성들을 약탈하고 월지성에 주둔했으나 조진이 월지성을 포위하자 양조는 그의 무리들에게 대장군이 직접 왔으니 나는 서둘러 항복하길 원할 뿐이요 라고 말한 뒤 스스로 포박을 한 다음 조진에게 항복을 했고 조진은 이런 식으로 제갈량에게 호응한 지역들을 모두 평정합니다. 조진은 제갈량이 기산에서 낭패를 봤기 때문에 이후엔 반드시 진창으로 출진할 것이라 여겼고 이에 장군 학소 등을 파견해 진창을 수비하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성들도 정비하라고 명합니다. 태화 3년 조진의 예상대로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창을 포위했으나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던 데다가 학소가 분투하며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냈고 조진이 비어 등을 보내 학소를 지원했기에 군량까지 다 떨어진 제갈량은 결국 패각합니다. 이로써 조진과 제갈량의 2차전은 조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태화 4년 조진은 낙양으로 가서 조예를 아련하였는데 조예는 조진을 대사마로 승진시키고 궁궐에 들어올 때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인 법리상정과 조정에 들어올 때 빨리 걸어도 되지 않는 특권인 입조불추도 하사합니다. 그리고 조진은 조예에게 촉이 연이어 출진하여 병경을 침범하니 마땅히 즉시 정벌해야 합니다. 여러 길로 아울러 들어가면 크게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예는 그 계책을 따라 촉정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조진이 촉정벌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려 하자 조예는 몸소 현장에 나와 배웅을 해줍니다. 태화 4년 가을 조진은 야곡을 통해 사마에는 서성을 통해 장합은 자오를 통해 한중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때 제갈량은 성고 적판에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며 기다렸으나 때마침 큰 장마가 30여일이나 지속되어 잔도가 끊어질 정도였기에 결국 위나라 조정에서 조소가 내려와 조진에게 퇴각을 명했고 이로 인해 조진과 제갈량의 3차전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참고로 위나라의 중신인 진군, 화엄 등은 조진의 촉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조진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일족인 조준, 고향 사람인 주찬과 더불어 조조를 섬겼는데 조준과 주찬이 이른 나이에 죽었기에 조진은 그의 남은 가족들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시급을 나누어 조준과 주찬의 아들을 제후로 봉해줄 것을 청했고 이에 조예는 이를 허락해줍니다. 조진은 매번 정벌을 갈 때마다 장병들과 노고를 함께했고 군중의 하사품이 부족하면 번번이 집안의 재물을 사용해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군사들 모두가 조진의 밑에서 쓰임을 받길 원했습니다. 이후 조진은 병에 걸려 낙양으로 돌아와 요양을 했는데 조예가 직접 그의 집에 행차하여 병을 살폈습니다. 태화 5년 마침내 조진은 눈을 감았고 원우라는 시호를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조진의 아들인 조상이 후사를 이었는데 그는 훗날 위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인물이기에 호구견자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위략에 따르면 황제가 된 조비가 조홍을 체포했는데 마침 그때 조진이 조비의 곁에 있었기에 그는 조비에게 지금 조홍을 죽인다면 조홍은 반드시 저 조진이 참소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홍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조비는 조진에게 내가 친히 다스리는 것인데 형이 무슨 관계가 있겠소? 라고 말하며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조진이 살이 찐 것과 관련된 우픈 기록이 하나 있는데 오질별전에 따르면 오질은 조비가 매우 총애하는 신하였기에 그가 황초 5년에 조비를 아련하러 오자 조비는 조서를 내려 상장군 및 특진 이하 모두가 오질을 위한 연회에 참석하도록 했고 대관에게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회에 참석하였고 시간이 흘러 주웅이 한창 오르자 오질은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당시 상장군 조진은 살이 찐 상태였고 중령군 주삭은 여우인 상태였기에 오질은 광배를 시켜 그가 살찐 것과 여우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해 조진과 주삭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조진은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 희롱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고 결국엔 분노하며 오질에게 그대는 나를 부국장으로 대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기장군 조홍과 경고장군 왕충이 나서서 장군이 필시 상장군으로 하여금 살이 찐 것을 다스리라는 차원에서 이러는 것이니 이제 스스로 마땅히 살을 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질의 편을 들었기에 조진은 더욱 분노하며 칼을 뽑아 눈을 부릅뜬 채로 광대가 감히 말을 경솔하게 하다니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좌중에 욕을 퍼붓자 오질은 칼을 어루만지며 조자단 너는 도살된 상 위의 고기가 아니더냐. 나 오질은 목구멍이 흔들리지 않고도 너를 삼킬 것이고 이빨이 흔들리지 않고도 너를 씹어버릴 것인데 어찌 감히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구느냐 라고 말하며 오히려 조진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주삭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는 오질에게 폐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경을 즐겁게 해주라고 했을 뿐인데 어찌 이와 같이 한단 말이요 라고 말하며 오질을 꾸짖었으나 오질은 도리어 주삭 감히 자리를 망치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주삭도 비난합니다. 그리하여 주삭은 더욱 화를 내며 칼을 뽑아서 땅에 내리쳤기에 결국 연애는 중단됩니다. 위의 내용만 봤을 때는 오질이 조비의 총애만 믿고 조진을 막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략에 따르면 오질은 조비와 조진, 조휴 등과 함께 발해에 있으면서 함께 놀러 다녔다고 하니 오질과 조진은 불알 친구 사이이고 그렇기에 조진을 저런 식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조진편 마치겠습니다.